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앙코르 대학 문학학과 한국어학과 4학년 학생들. 자, 한국문학 다섯 번째 시간, 오늘 문학의 소통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문학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봤고요.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어떻게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예술입니다. 그 문학의 본질, 성질을 따져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학은 인간과 세계의 이해,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정서와 신미안을 고양하고, 우리 이렇게 문학의 성질,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특징을 가진 문학을 우리가 또 향유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문학의 가치는 문학이 다루는 게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이에요.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죠. 그러나 또 문학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작가의 개인적인 가치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찾게 되는 거죠. 이건 여기서 작가의 가치관을 볼 수 있고요. 또 작가가 자기 자신, 이웃,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 발견을 독자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아 성찰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문학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아직 젊은, 여기는 10대도 있고 또 20대 대부분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학을 비록 어렵더라도 그게 캄보디아 문학이든지 또 한국 문학이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영국 문학이든지 또 번역된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꼭 많은 문학을 접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접하기 쉬운 게 그래도 이 말과 글로 표현돼 있어서 또 우리가 영화보다는 사실 내가 구매해서 소유하기가 쉽지 않나요? 그게 또 문학의 또 다른 가치이기도 하고요. 공동체 안팎. 여러분으로 치면은 캄보디아 안에서 한국 문학을 아니면은 영미 문학을 여러분이 번역을 통해서라도 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독특한 세계관, 영국과 미국, 유럽의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캄보디아의 세계관에 더하여져서 더 풍성한 삶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문학의 소통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소통이라는 거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즉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특징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작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도 경험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나누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때 그것은 인간 보편적인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경험이나 어떤 느낌을 또 어떤 방식으로 또 글을 쓰느냐, 표현하느냐, 여기에 작가의 세계관, 가치관이 다분히 역할을 합니다. 작가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 작가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때로는 이 작가의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미려한 문장에, 아니면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어느새 여러분은 작가가 의도한 그 가치를 주입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도 처음에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저는 화자의 입장에 전적으로 몰입해서 1인칭 그 화자의 저는 가치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면 주인공 화자의 입장에 저는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거죠. 그 화자가 느끼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비판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저도 읽으면서 또 영화로 된 것을 보면서 저도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발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사람이 모여 살 때 작은 그룹이든지 아니면 한 나라로서 큰 공동체이든지 과연 그 공동체 정치 형태는 어때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고 아직도 바른 생각을 가진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또 리더가 전체주의죠. 모든 것을 이끌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어려운가 봐요. 또 독재자들이 스스로 빠지는 함정이 거기죠. 나는 잘할 수 있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잘 통치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 자신도 개인의 욕심, 사심에 이끌리고 또 주변인들의 욕심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도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 나의 생각을 또 돌이켜보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자, 말과 글로 돼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저자의 생각을 또 알 수 있어요. 이게 문학의 또 소통의 방식이고 또 그게 본질이기도 하죠. 우리 지난 시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또 2시간 가까이 된 이 영화 또 1시간 분량 받고 또 개인적으로 또 나머지 다 감상하여 보았을 겁니다. 저희 20대 정말 이 작가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2000년대 나온 책을 제외하고는 2000년 전까지 나온 거의 모든 책은 또 섭렵했으니까요. 그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또 추천하는 까닭은 또 우리 캄보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또 20대에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한번 퀴즈를 볼까요? 이 퀴즈를 보고 여러분은 개인 카톡으로 저한테 답장을 주셔야 됩니다. 5문제입니다. 5문제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 영어로 하면 narrator.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설명해주는 사람 누구예요? 소설에 많이 쓰이는 것은 3인칭 전지적 작가, 모든 것을 아는 관찰자인데 또 그 주인공의 생각이나 느낌까지도 알고 있는 듯이 서술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아니면은 주인공이 마치 자기 이야기 생각을 풀어놓는 것처럼 또는 이 화자가 나는 또 다른 주인공을 관찰하면서 또 기록하는 형식이 있고 자, 이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화자는 누구일까요? 1번 나 한병태, 2번 모든 사람을 다 아는 전지적인 존재, 3번 5학년 담임 선생님, 4번 새로운 담임 선생님. 두 번째 문제, 이걸 전체에서 알 수 있는 5학년 담임 선생님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5학년 담임 선생님의 성격은 현실 수능적이고 무능하다, 학생들을 엄하게 통제한다, 경쟁을 부추겨 성과를 이루려 한다, 세상을 적극적으로 바꾸려 한다. 세상을 적극적으로 바꾸려 한다. 어떨까요? 자, 1시간 14분 53초 이 장면의 핵심적인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지 뭐. 야, 한병태. 너 혹시 음석대 소식 모르냐? 자, 여기 이 장면입니다.
예, 이 장면.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1번 반을 깨끗이 청소한다. 2번 결론밭에서 축구했다. 3번 선생님을 도와 수업을 마쳤다. 4번 시험에 부정행위가 있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엄석대가 부탁했니? 산수는 항상 내가 해. 다음 시간 사회는 아마 문셀걸? 왜? 아니야. 너도 석대 그림을 대신 그려줬잖아. 그것도 시험을 대신 쳐주는구나. 마찬가지 아니야? 응, 그래. 그럼 너 몰랐어? 아니야. 왜 물어 근데? 그냥 됐지? 앉아. 선생님, 저 엄석대가 시험지 바꿔치겠습니다. 엄석대의 명령에 따라 황영수, 김문세, 박은하가 매 시험마다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엄석대 이름을 써놓고 있어요. 네, 확실합니다. 한병태!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오늘 학기 말고사도 끝났는데 어디 놀러 가는 게 어때? 추운데 어디에? 춥지? 이 장면이요.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병태의 심정은 특별히 여기 이 모습이 보여주는 병태의 심경은 무엇일까요? 석대의 비리를 목격한 만족함일까요? 반의 권력을 정치하겠다는 기대감? 3번 선생님의 인정을 받아보려는 희망? 4번 해도 안 되겠다는 실망감? 마지막 5번. 자, 5번. 김 선생님, 네, 서울에선 신풍운동이 그렇게 야단이라면서요? 야단은요 뭐. 김 선생, 네. 거기서는 나 같은 늙은 놈은 막 내쫓는다면서요? 아유, 그럴 리 있겠어요. 하지만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글쎄요, 그렇게 어디 쉽게 되나요, 뭐. 아, 참, 이 선생님, 네, 저기 엄석대 아시죠? 그럼요. 우리 학교에서 걔 모를 사람이 있나요? 그래요?
글쎄 급장 투표를 했는데요.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가 다 개를 찍었더라고요. 아주 신임이 대단한가 봐요. 당연하죠. 엄석대가 어떤 아이인데요. 정규에서 2년 동안 쭉 1등만 하던 아이예요. 계속요? 네. 자, 이 장면 전교에서 계속 1등만 했던 아이인데요. 이 말에 이 6학년 새로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1번 급장에 대한 지지와 신뢰, 2번 절대 권력에 대한 의심과 회의, 3번 부정과 부패에 대한 부정적 혐의, 4번 반을 새롭게 이끌 계획과 기대. 자, 여러분 다섯 문제 보냈습니다.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개인 카톡으로 이 강의 시간 끝나고 강의가 올려지는 대로 여러분 그날 안으로 오늘 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문학의 소통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소설을 그냥 이야기로 생각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존재합니다. 화자 내레이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화자가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어떻게 소개되냐면 한번 보세요. 첫 장면 병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후로 30년 후에 학원 강사가 돼서 학원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화자에 대한 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화자에 대한 소개였어요. 보세요. 여기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거죠.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전날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요. 그 다음 날 아니 그날 저녁에 그리고는 보세요. 그나저나 요번 달에는 수강생이 좀 늘었니? 그럭저럭. 벌써 석 달째잖아. 네 체질에 맞아? 눈치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지 뭐. 아차, 너 저 최 선생님 알지? 최 선생? 국민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 말이야. 응. 왜? 어제 돌아가셨대. 너 한번 안 가볼래? 아, 그리고 5학년 때 급장하던 엄석대 알지? 엄석대? 응, 그 친구도 온다더라. 뭐하고 있는지는 소문만 무성하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5학년 선생님의 초상집에 가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목소리. 자유당 정권이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던 1959년 그해 가을. 나는 자랑스레 다니던 여기 보세요. 이제 30년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30년을 거슬러 이렇게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어릴 시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화자의 존재. 이 한 병태가 이 소설의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화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신의 이야기처럼 소개하는데 여기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기억하는 이 5학년 시골 국민학교 5학년 그 교실 선생님 또 엄석대와 그 친구들 그들을 자기가 본 관찰한 또 느낀 경험한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화자의 평가와 분석이 개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자가 엄석대라는 존재의 안 좋은 것, 나쁜 점, 악함, 권력을 어떻게 쟁취해서 또 유용하는지 이거를 화자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소설이 이러한 형식을 취해요. 언어이다 보니 그 언어를 담는 형식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있고요. 그 형식을 어떻게 취하느냐는 또 작가의 선택이고 자유인데요. 특별히 이 소설에서는 우리가 화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목격한 이야기를 서술하되 또 거기에 자신의 평가와 분석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의 시작과 구성에 있어서 회상 형식이라는 겁니다. 회상 형식. 이 기차에서 자연스럽게 옛날로 돌아가죠. 여기 보세요. 여기 선생님 초상집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 그러다가 여기 아버지가 서울에서 일하다가 시골로 전근 가면서 따라 가족 이사하게 되는 그 기차 안에서의 또 30년 전 초등학교 5학년 주인공의 모습으로 이렇게 과거의 회상 형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하다가 보세요. 한참 이야기가 무르익고, 자, 6학년이 되고 엄석대가 교실을 뛰쳐나왔어요. 교실을 뛰쳐나오고 선생님한테 그날 이후 엄석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가 한 서울의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소문만 들렸을 뿐. 그 후 학교 생활은 정상으로 돌아갔고 굴절되었던 내 의식도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석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시험과 경쟁으로 숨가쁘게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사회에 나왔을 무렵 엄석대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되살아났다. 자, 내 명함이야. 자, 이 장면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다가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 이거를 교차 편집이라고 합니다. 교차 편집. 교차 편집이라고 하고요. 과거 이야기 또 현재 이야기 오며 가며 이게 독자들로 하여금 이중적인 이야기 구조를 추적하면서 마치 우리도 가끔씩 과거에 대한 회상과 기억에 젖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자가 이런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독자를 더 깊은 이야기의 심층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마치 내 얘기 아니면 친근한 누군가의 얘기를 듣도록 독자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소설을 읽어봤다면 이미 이런 형식들을 겪어봤고 익숙해질 겁니다. 익숙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이문열의 이 소설도 이런 교차 편집
구조고요. 다시 이 소설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이야기 형식, 회상 형식, 즉 과거로 돌아가서 추억하듯이 회상 형식, 그러면서 현재와 과거 이야기가 겹치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건 이야기가 끝 무렵 장례식장 이야기지만 우리 시작이 어땠어요? 여기 가보면 시작 화자인 한병태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낮에 강의를 마치고 저녁에 술자리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전한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의 장례 소식.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소설과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교차 편집, 회상 형식과 교차 편집, 흔한 문학적 장치이죠. 이걸 통해서 저자는, 소설가는, 아니면은 이 창작자는 독자들 또 감상하는 이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에 더 깊이 몰입하게 하고 또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전 역사적인 일도 다룰 수 있고 또 외국의 사건도 다룰 수 있고 우리 이런 형식들 여러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Our Twisted Hero 이문열의 이 중단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것과 연결해서 저는 또 비슷한 한 학급 안에 이제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학급 안에 있는 그 학생들의 폭력의 구조를 다룬 이야기를 제가 오디오북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글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감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영상 이후에 이 올라오는 동영상 여러분 꼭 또 같이 감상하고 그리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